이준석에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다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있을까? 있나? 정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이른바 천아용인이라고 꼽히는 네 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오늘 탈당한다고 밝혔어요. 기자회견을 각각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치인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자, 일단 천아용인 네 명 중에 두 명이 지금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합류한다고. 근데 그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냥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조금 이따가 입장을 낼게요. 이렇게 예고한 상태죠. 고민 중이다. 요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자, 그럼 지금 앞에 네 분께 OX 판넬 드렸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 잘 듣고 바로 선택해 주세요. 자, 향후에 국민의힘도 총선 공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분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건 뭐 예상대로 딱 두 분씩. X 두 분, O 두 분인데요. 그러면은 일단 X, O. 일단 내가 교차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서영주 부대변인인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대한민국 그거는? 정치사를 봤을 때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뭐 나왔던 분들은요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또 정치의 현실이고요. 예.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뭐 바람상 안 갈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혁신의 대상이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당도 찾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요. 저는 천하람 위원장과 지금 뭐 이긴 의원의 어떤 이런 기자회견 그 예. 이후로 이어질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큰 바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담을 사람을 머릿속에 없겠습니까? 이미 다 있고 지금 양쪽에 이 사표를 품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영주 부대변인이 민주당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지금 뭐 신당 얘기, 이낙연 신당이 있거든요. 그럼 이낙연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도 글로 갈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야 그렇기 때문에 불문하고 있는 있을 것이에요.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 있다. 아무튼 양쪽 다 있다. 자, 이번엔 윤석 대변인은 X입니다. 없을 것 같다. 저희는 좀 다르죠. 이준석 신당의 성격이 보수색을 덜 띠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보수 신당으로 볼 수 없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탈당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면서 정의당까지 품을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면 보수당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공천에 탈락해서 뭔가 총선 출마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신당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지금까지 천아용인 4명이 1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탈락을 했고 추가된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1년 동안 뭘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살짝 신당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당에 가는 것이 잔류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 옮길 텐데 과연 뭘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탈당 선언한 천하람 위원장, 그 신당이 생기면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 좀 맡겠다 이런 것까지 알려줬는데 다양한 분들과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설명을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류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의사의 강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시고. 자, 박원석 전 의원님은 오 있을 거다. 공천 탈락하신 분 중에 신당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좀 전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확신을 가지고 바람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있다. 다양한 현역 의원들을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의 범위가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예고편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천이 그렇게 크게 들썩이면 그만큼 이제 이탈하는 예. 그런 이제 이탈의 대열도 커질 수 있고 그거 뭐 주워 담을 수 있죠. 충분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주워 담을 의지를 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뭐 그거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일 테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좀 전에 서영주 그 부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에서라고 안 일어날까요? 예.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민주당의 공천을 전후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탈해서 당을 옮기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는 염두에 둬야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떤 그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폄훼하고 거기 갈 사람은 없다. 뭐 사실은 그걸 축소시켜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데미지를 덜 받는 건 맞는데 현실을 또 있는 그대로 봐야죠.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면하다가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윤석 대표님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아니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생기는 것과 이준석 신당 생기는 건 전혀 다르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1년간의 천하용인의 그 과정, 정치 과정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 투쟁을 했으면 적어도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징후라도 알아야 돼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은 있을지 몰라도 박원석 의원님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X 선택하신 김기용 전 부대변인. 자,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면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부족하지만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보수 쪽으로 사람들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나 중도 입장에서는 힘을 모아주길 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당이라 그 방향이 앞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의 가치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건 많이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은 예.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 이번 총선만큼 대한민국이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그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제3의 공간은 양당이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는 예.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예. 비대 리더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노력이 배가 될수록 이쪽의 공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 당대표가 됐을 때 상황은 뭐냐면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예. 호불호를 떠나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TK에서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개혁 신당 새로운 어떤 정당의 어떤
그 캐파가 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리는 얘기를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내놨어요. 당내 상황에 관한 내용인 거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농구에선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발 지탱하고 다른 발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되는 거죠.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 플레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당내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 얘기를 꺼내는 건데 여야가 사실 그동안 당내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일부러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이 나가는 동안 자기가 발언하고 싶다고 소리를 듣는데 무슨 발언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을 드셨어요. 제가 한 짧게 드릴게요. 한 짧게만 말씀하세요. 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되게 말 멋있게 하거든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른 행동 따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면 안 되죠. 비대위원장이라 죄송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해놓고 일성이 뭡니까? 흰건이 특검법 본인이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결국엔 대통령은 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소문난 잔치였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냥 요란한 빈수레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기대가 높은 만큼 추락하는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말만 멋있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이 비대위가 김건희 오늘 특검법을 시작했어요.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기대를 저도 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말 설마 직영 점주 역할을 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도 달라질 게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 한동훈의 말씀하세요. 하루를 보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1년 4개월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한쪽이 나오면 또 한쪽 바로 나와요. 지금 그걸 당대표님을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